그러니까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청탁이 있었느냐 그것이 핵심일 텐데요. 지금 청탁은 대통령 취임 축하 만찬에 초청해 달라라는 청탁이 있었고 그것이 이루어져서 그 축하연에 최 목사가 참가하지 않았습니까? 참석했고요. 그래서 그것이 고마워서 취임 축하 선물로 샤넬 향수와 화장품 180만 원 상당히 건네갔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또 27년산 위스키라든가 또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 건네질 때 최 목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통일TV 전송 문제에 대해서 이거 좀 한번 살펴봐 달라. 그다음에 미 연방 하원 의원이었죠. 김창준 전 의원에 대해서 국립묘지 안장에 대해서 이거 좀 한번 알아봐 달라. 이런 것들이 다 청탁 아니겠습니까? 청탁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김건희 여사의 액션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기 수행하는 행정관들한테 알아보라고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그런 사유인데 뭐 물론 최재형 목사님이 언더커버로 했다 그래서 그런 의도가 어땠는지 모르지만 구성 요건에 딱 맞는 그런 청탁 행위와 선물 받은 것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럼 윤석열 대통령께서 배우자 받은 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저는 명품백은 차지하더라도 27년산 위스키 그거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검찰에서 어디가 있는지 밝히지 내놓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그거 마셨다고 보고요. 그럼 윤 대통령께서도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가 불러서 출장 조사를 한 마당에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분노를 하고 계시다 그런 거고요. 세 번째는 지금 오히려 최재형 목사를 주거 침입죄로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 보면 양심 선언을 한 분일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검찰이 오히려 그런 분을 수사하고 있다는 거에서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통신 사찰이라고 하죠. 지금 뉴스타파에 대한 그 배우 수사를 하면서 저도 지금 사찰을 당했고요. 이재명 대표님도 사찰을 당했고 아마 대략 10만 건 이상이라고 되는데 지금 몇만 건이라고 혹시 파악을 하셨습니까? 구체적인 건수는 알지 못. 그것도 모르세요? 지금 언론에서 날리고 언론 탄압이고 통신 몇만 건인지 확인해서 조사하신 다음에 저희 의원실에 건수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범 권사님. 네, 토론해 유상범 주세요. 의원입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위반이 무혐의가 난다고 하니 제3자 뇌물수수, 알선수재까지 검토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제가 제3자 뇌물수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명확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직 전 의원은 2017년 6월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됩니다. 2018년 3월에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되고 2020년 3월에 민주당 텃밭인 전북 전주울 지역구에 공천이 됩니다. 그런데 2018년 7월에 항공업계 경력이나 지식이 전무하고 영어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메일 이력서 한 장 떡 보내가지고 한 사람을 최고위급 임원인 전무이사로 채용을 시킵니다. 당시에 중진공 방콕센터장이 진술에 의하면 중진공 직원들이 그 다혜씨 가족 태국 이주를 도왔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사위가 2020년 초순까지 태국에 있으면서 월급여 800만 원과 350만 원 상당의 주택 렌트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타 항공 여객기도 무료로 이용해서 약 2억 원 상당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자리 그리고 국회의원의 자리와 그 사위의 채용이 명확히 드러날 때 우리가 이런 거를 제3자 뇌물수수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 장관님, 예. 검찰에서 말이에요. 2021년 7월경에 당시에 박석호라고 그 전 타이이스타젯 대표가 2기가바이트나 되는 자료를 스스로 제출하고 자진기구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1년 12월경에 증거 자료가 외국에 소재한다는 이유로 시한부 기소금지를 검찰이 했어요. 검찰이 다 잘하는 거
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것처럼 말이 안 되는 일들이 검찰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제기돼서 지금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검찰이 원칙을 지키지 않고 눈치를 보면서 사건을 처리하니 벌써 4년째 수사를 하면서 우리 수사 대상자가 오히려 마치 정치 탄압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식의 프레임에 검찰이 변명할 게 없는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수사 지금 철저히 진행되고 있습니까? 소관청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노영민 당시 비서실장이 타이 이스타젯은 이스타젯과 전혀 무관하다고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게 수사기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수사, 굉장히 중요한 철저히 수사한 겁니다. 예. 네, 의원님들 질의는 마쳤고요. 저도 3분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예. 법무부의 일은 뭐죠? 업무가 주로 어떤 겁니까? 우선 검찰에 대한 업무 감독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검찰은 법을 어긴 사람들이 법을 얼마나 어겼는지 수사해서 그 벌을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법무부의 업무 자체가 법을 엄정하게 법대로 집행해야 되는 거 맞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구치소 장시호 출입 기록 일체를 제출해야만 되는 법조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정보 또는 프라이빗한 이런 것들이 보호받아야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법 제18조에 보면 개인정보는 보호받아야 하나 이러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하는 내용으로 18조 2항의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보다는 그 특별한 법 규정에 따라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국회 증감법 제2조에 보면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된다. 자료 제출, 증언 등에 관한 겁니다. 제출할 서류 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만 군사 외교 대북 관계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은 또 예를 한다. 근데 장시호의 출정 기록이 법무장관이 군사적인 부분입니까? 아니죠? 예. 외교적인 부분입니까? 아니죠? 예. 대북 관계가 아니죠? 그러면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해야 됩니다. 장시호 서울구치소 출입기록 일체 제출해야 됩니다. 교정본부장 나와보세요. 서울구치소에 있는 분들은 법을 위반해서 형을 살고 있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분들이에요. 네. 법을 어기면 거기 가셔야 되는 거예요. 교정본부장도 법을 어기면 거기에 갈 수 있어요. 누구든지 법을 어기면 구치소 교도소에서 살아야 돼요. 교정본부장도 예외가 아니고 법무부 장관도 예외가 아니에요. 물론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법을 위반했을 때는 재판을 받고 거기 가서 형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자, 보충 질의까지 다 끝났습니다. 오늘은 법안과 결산 내용을 소위로 보내는 것이 주된 오늘의 업무입니다. 우리의 업무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 토론을 종결하도록 꼭 해야 됩니까? 그러면 1분만 하세요. 1분만 하세요. 네. 행정처장님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지금 깜짝 놀랄 답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예. 아까 조배석 의원님께서 예.
이재명 대표 재판에 실체적으로 관여해서는 안 되지만 재판의 속도를 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랬더니 예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 입장이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제 선거재판법에 구현된 대로 우리 일반적으로 그런 재판에 대해서 법의 규정을 지키도록 노력하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특정 재판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린 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 드릴 수 그러니까 있겠습니다. 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그 재판부 나름대로 사정이 있고 지금 이재명 대표는 거의 초인적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건에 있어서 공고적 조항을 지키기 위해서 더 재판을 신속하게 하라고 행정처장이 지시를 하면 저는 재판 관여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까? 제 생각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우리 법원에 이제 신속한 재판을 위해 노력해 달라라는 그런 일반론을 말씀드린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재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체 관여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그 부분은 전적으로 개별 재판부의 책임과 권한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대통령 사건에서 검찰은 기소했는데 기소한 때로부터 지금 9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재판 기록, 증거 기록을 변호인들한테 제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남 FG 사건에서 성남병원에 기소한 때로부터 9개월 만에 증거 기록을 제출했어요. 왜 법원은 그런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는 제동을 안 거는 겁니까? 그 부분도 역시 저희들이 이제 개별 재판부에서 주어진 권한과 책임하에서 열심히 재판 진행을 잘 해서 재판을 신속 충실하고 또 공정하게 진행하도록 그런 취지로 저희들 항상 임하고 있습니다. 소장 1, 2개월이 아니고 9개월이 됐는데 아직도 증거 기록 안 넣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피고인은 재판을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왜 재판부가 소송 지휘권을 검찰에 대해서는 행사를 안 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모든 재판부 모든 법관들이 다 아마 이해하고 또 각자 자리에서 노력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네. 이 정도 하시고요. 됐습니다. 네. 됐고요. 네. 법원 행정처장님 답변을 좀 신중하게 앞으로 해주시고요. 예. 대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